제가 R과 L과 C가 있는 부하 RL, RC, RLC 회로에 전압과 전류에,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싶은 게 딴 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전압하고 전류의 위상각하고 크기, 앰플리튜드라 그러죠. 두 가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R만 있는 경우에는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압이 이렇게 인가되면 전류가 이렇게 인가가 돼요. 위상 차이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위상 차이가 없어요. 전압과 전류는 V는 IR이라는 식에서 이 R 값에 의해서 전압과 전류의 비가 형성이 돼요. R은 I분의 V이기 때문에 이 R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증가를 하고 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전압하고 전류의 비, 여기에 전압하고 전류의 비는 R만 있는 회로에서 전압이 인가되고 전류가 흐른다고 하게 되면 이 R의 비율에 의해서 얘가 커질 수가 있고 얘가 커질 수가 있죠.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R이 1인 경우는 뭐 전압하고 전류의 크기가 서로 같고, 그죠? R이 1보다 크게 되면은 전류가 제한되죠. R이 크다는 거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분모회가 있어서 역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R이 1보다 작게 되면은 전류가 잘 흘러요. 이때는 전압이 크게 되죠. 그죠?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좀 개념을 잡고 자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상이기 때문에, R이 있는 경우는 동상이기 때문에 전압하고 전류하고 위상 차이가 없다. 위상 차이가 없다. 크기의 비는 R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위상 차이가 없다. 위상 차이가 없다는 거죠. 앰플리튜드는 마찬가지로 요 섹터예요. 전압하고 전류의 비, 크기. 합성을 했을 때, 전력으로 합성을 전압하고 전류의 곱이기 때문에 합성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얘는 동사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처럼 전압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정의가 될 텐데, 이때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기 때문에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삼각함수 알 필요 없는 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이너스 쪽에 내려오지 않는 요런 사인파가 VI만큼 0점이 shift 업된 형태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사인파가 이렇게 있는데 전압하고 전류의 곱 VI만큼, 그러니까 이 VI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피크치. 그러니까 VI만큼 shift 업 돼가지고 마이너스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 최저점이 0으로 오게 되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요거는 L하고 C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게 곱이 얘까지 이렇게 그린다고 하게 되면 이거 주파수에 대한 설명 때문에 그래요. 저기 밑에 보면은 오메가 t라고 돼 있는 부분이 이 오메가 t로 바뀌어 있잖아요. 주파수가 두 배로 되죠. 두 배로 되는 이유는 전압이나 전류나 이렇게 한 사이클을 갖게 되는데, 이 한 사이클 갖는 동안에 전력은 이렇게 두 사이클이 된다. 왜 그런지 설명드렸죠? 여기서는 전압하고 전류가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고, 둘 다 플러스인 경우는 전력도 플러스가 되게 되고, 전압 전류가 서로 극성이 다르니까 얘는 또 마이너스가 되게 되고, 여기에서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게 되는 그런 극성 변화를 갖게 돼요. 즉 전압이나 전류나 한 사이클, 예를 들어서 60Hz다. 60Hz의 계통에서는 전력의 주파수는 120Hz가 된다. 그쵸? L이 있는 경우가 C 있는 경우에는 전압이 앞서거니 전류가 앞서거니 하기 때문에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 때문에
이 전력의 위치가 서로 극성이 반대로 나타내는 걸 또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주파수가 2배가 된다. L이 지배하는 경우랑 C가 지배하는 경우는 서로 극성이 반대로 나타나게 된다. 그 두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설명드렸죠. 전력이 서플라이 쪽하고 발전을 하는 서플라이 쪽하고 로드 쪽이 있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인 부분이 있고 마이너스인 부분이 있고, 자, R만 있는 경우는 요 마이너스인 부분이 없다 그랬죠. 근데 L이나 C 같은 경우는 그대로 플러스인 부분이나 마이너스인 부분이나 같은 면적을 갖는데, 이 플러스인 부분에서는 서플라이 쪽에서 로드 쪽으로 전력을 보내주고 반대로 요 마이너스인 부분은 극성이 반대이기 때문에 로드 쪽에서 서플라이 쪽으로 전력을 공급을 해줘요. 근데 이 공급해주는 부분 때문에 똑같이 전력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리소스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만큼이 손실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의 2배. 이 부분에 여기까지 해당되는 이 부분, 이 면적만큼의 서플라이 쪽에서 가는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요게 손실로, 로스로 발생하기 때문에 얘를 줄여주는 게 우리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 얘기를 하게 되고, 하여간 그래프 안에서 플러스인 부분이 있고 마이너스인 부분이 있는데, 전력이 플러스 값일 때는 전원에서 부하로 전력을 공급을 하게 되고, 전력이 마이너스 값일 때는 부하에서 전원으로 전력을 반환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 어렵지 않죠? 전원이 부하에 공급하는 전력은 플러스 값에서 마이너스 값을 뺀 값. 이 플러스 값에서 여기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뺀 요만큼의 값. 이 나머지 값. 나머지만큼이 이제 전력으로서 이쪽으로 토탈 공급되는 건데, 그거의 평균 값을 얘기를 해요. 즉, 한 주기의 평균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한 주기라 하면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 올 때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 동안의 평균 값을 구하게 되면은 전력을 구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식이 나오죠. 그쵸. 전력이란 거는 전압하고 전력의 곱이기 때문에 이 VI 사인 제곱 오메가 T가 이렇게 된다고 뭐 상함수는 몰라도 되고, 결과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래프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때의 평균값 P라는 거는 그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만, 평균을 구할 때는 한 주기를 적분한 다음에, 한 주기 0에서부터 2파이까지 한 주기 동안 적분한 면적을 그 구간엔 2파이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예, 이거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요거를 하게 되면 얘 대신에 얘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똑같이 되게 되는데 얘는 상수니까 적분항에서 상수를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VI는 앞에 나오게 되고, 나머지 부분, 예, 굳이 여러분이 미적분까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나머지 요 부분이 1이 돼요. 그래서 VI만 남게 돼요. 그래서 시료치예요. 이건 시료치 RMS 전압하고 전류의 곱이 그대로 전력 P가 되죠. 대문자인 이유는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쟤는 시간에 의해서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류, 직류 얘기할 때 직류처럼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평균 전력은 에버리지 파워라고 얘기를 하고, 단위는 와트를 사용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전력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와트도 사용을 하게 되고, VAR이라는 것도 사용을 하고, VA라는 것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요. 종류에 따라서 피상전력, 유효전력 뭐 이런 거 나누게 되면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이런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평균 전력이라는 거는 단위로 와트를 사용을 하게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거는 아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윗부분에서 아랫부분을 빼준 요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실제로 저항 R에서 소모되는 부분이에요. R에서 소모되는 부분이에요. 저항 R에서. L이나 C에 의한 거는 여기 나타난 것처럼 에너지를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는 거고, I 스퀘어 R의 형태나 빛의 형태로, 좀 물리학도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빛은 뺍시다. 빛은 빼고 열 형태로서 이제 소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저항 부하인 경우에는 전력 VI, 순시 전력은 플러스의 면적만 존재한다. 그리고 전원으로부터 공급받는 전력 VI를 모두 요런 열의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로 이제 소모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열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교류에 의해서 각종 일은 이 평균 전력이 하는 일이에요. 교류 전력에서 하는 일은 모두 평균 전력에서 하는 일이다. 교류 전력 또는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전력이야. 그러면은 평균 전력을 의미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L 있는 경우 했죠? R하고 L의 경우를 했어요. L 잠깐 보게 되면 L 부하인 경우는 아까 R과 달리 이렇게 부하에 L이 있어요. 부하에 L이 있어요. 인덕턴스 L이 있고 제가 L이라고 표시되는 게 그 부하라는 뜻의 로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인덕턴스의 단위가 L이라는 게 있죠. 이거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자, 로드의 종류에는 L과 C와 R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똑같이 L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은데 지금은 로드가 L인 로드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에 전압 V를 인가를 하면 여기에 전류 I가 흐르게 되겠죠. 이때 전압과 전류의 상관관계를 볼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전압과 전류의 상관관계, 부하의 종류에 따라서 L부하인 경우에 전압 V를 여기 인가되는 전압 V를 루트 2 V 사인 오메가 T라는 정연파 전압을 인가를 했다. 아까 아래서도 그렇게 했죠? 그죠? 근데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뒤지니까 I는 이렇게 똑같은 값을 가지면서 90도 뒤지는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쵸? 그래서 전력을 구할 때는 전압과 전류를 곱해주면 되는데 그냥 얘하고 얘를 곱해줘도 관계없어요. 근데 식이 복잡해. 그래가지고 얘를 좀 더 단순하게 상학함수 변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바꿔줘서 이놈하고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얘를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VI 사인 2 오메가 T. 여러분들이 또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가를 한 거는 오메가 T를 인가를 하고 오메가 T를 인가를 했는데 실제로 전력을 구해보니 전력은 2 오메가를 갖게 된다. 2배의 주파수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평균 전력을 구해보면 아까랑 똑같이 한 주기를 전력을 한 주기로 적분한 다음에 이 파이를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극성만 가지고 계략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예. 네, 하여간 뭐 그래요. 그래서 두 번 변한다. 자, L 부하인 경우에는 순시 전력이 플러스일 때 전원에서 전력을 공급받아서 자기 에너지를 축적을 하게 되고 마이너스일 때 전원으로 반환하는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전력은 0이 되고 전력 소비가 없어요. 왜? R이 없으니까 전력 소비가 없죠. 자, C는 그대로 반대예요. C에다가 부하를 이번에는 L이 아니라 C를 걸어요. C를 걸고 여기 양단에다가 전압 V를 인가로 하게 되면 전류 I가 흐를 텐데 이 전압과 전류의 상관관계를 볼 거예요. 한번 볼게요. 정전 용량 C인 부하에다가 전압을 걸 거예요. 루트 2 V 사인 오메가 T 정연파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죠. 이때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앞서죠. C는 벡터도 안 그릴게요. 이때 I는 90도 앞서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90이 되죠. 플러스 90이 되죠. 전력을 아까랑 마찬가지로 전력을 구할 때는 전압하고 전류의 곱이기 때문에 그냥 이놈하고 곱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플러스항이 있어가지고 전개해야 되잖아요. 사인 그래프 안에 저런 식으로 수식이 또 있게 되면 좀 불편해가지고 얘를 변환시켜서 이런 식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얘하고 곱할 거예요. 순시 전력과 평균 전력은 인덕턴스 부하의 경우와 같죠. 같고 부호는 반대가 돼요. 왜?
하나는 전압이 앞서고 하나는 전류가 앞서는데 걔를 그래프상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L인 경우는 아까 이렇게 나왔었는데 C인 경우는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C의 전력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평균 전력은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 한 주기가 요까지인데 요까지 안에서의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면적이 같기 때문에 전력 소모는 없죠. 마찬가지로 굳이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그 전자가 이쪽이 플러스이고 이쪽이 마이너스일 때 전자가 이쪽이 마이너스에 전자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룰루랄라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여기에 막 쌓여요. 전자들이. 전자가 쌓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플러스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중성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쌓인단 말이에요. 쌓이기만 하고 얘네들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에너지 형태로 소모가 되지 않는데 이쪽 마이너스로 넘어오게 되면 이쪽 마이너스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극성이 바뀌면서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되면서 이놈이 그대로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얘도 이렇게 그대로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는 이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전자나 전하가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었다가 나왔다가 하는 거지 얘네가 실제로 무슨 일을 하진 않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은 이해가 좀 쉽죠? 네, 쉬울 것 같아요. 순시 전력이 플러스일 경우에는 전원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가지고 정전 에너지로 축적을 하게 되고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전원으로 반환하는 똑같죠. L하고. 자, 이제 일반적인 부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반적인 부하는 이 세상에 R만 있는 회로나 L만 있는 회로나 C만 있는 회로는 없어요. 이런 아이디어한 형태의 부하는 없어요. 회로 자체가 R과 L과 C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일반적인 부하를 유도성이라고 가정을 하자. 유도성이라는 거는 인덕티브죠. 인덕티브 때문에 L이 지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부하를 L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하의 95%는 다 L이 지배를 해요. C보다 L 값이 크기 때문에 R하고 오메가 L하고 오메가 C분의 1이 있다 그러면 R은 당연히 뭐 존재를 할 거고 뭐 도선이 됐던 전구가 됐던 전력을 소모하는 게 우리가 전력을 만드는 이유니까 그 전력을 소모하기 위해서 R은 분명히 있고 그 회로에는 분명히 L이나 C에 의한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있는데 이게 무조건 커요. 무조건 커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C를 넣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한 회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L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부하를 유도성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설명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R과 L과 C가 있어요. 회로에는. 근데 이게 오메가 L이고 이게 오메가 C분의 1이 될 텐데 이 값이 크단 말이에요. 이 값이 무지하게 커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10이고 얘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요 밖에 전압을 인가를 하는 데서 보게 되면 C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R이 있고 L이 있어요. 요 밖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 V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막 이렇게 얘가 5고 R이 5고 오메가 L이 10이고 오메가 C가 1오음이다. 크기가. 그죠? 단위는 저항 로드 성분이 다 5ohm이 되겠죠? 그러면 밖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R이 5ohm이 있고 L이 9ohm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1만큼 여기서 상쇄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일반적인 부하를 유도성이라고 가정한다는 거는 이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여기에 전압을 루트 2의 V 사인 오메가 t 똑같죠? 전압을 이렇게 인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 전류가 흐를 텐데 이 전압과 전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R만 있는 회로 받고 L만 있는 회로 받고 C만 있는 회로를 봤는데 R과 L이 도미네이트 되어 있는 이런 회로에서는 다르게 보이겠죠. 다르게 보이겠죠. 전류는 세타만큼 전류가 뒤지죠. 왜? L이 있는 회로니까. 자, L만 있는 회로는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으면 얘가 90도일 텐데, 그죠? R하고 L이 있는 경우는 R이 있는 회로는 전압하고 전류하고 동상이잖아요. 벡터적으로 보게 되면. 그럼 얘하고 서로 짬을 했기 때문에 그 R과 오메가 L의 비율에 따라서 0도에서부터 90도 사이의 값을 가질 거예요. R만 있는 회로가 0도고 L만 있는 회로가 90도이기 때문에 회로에 둘 다 있으면 이 중간에 어디 위치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벡터도가 I가 있고 V가 있고 이 각도는 0에서부터 90도 사이를 갖는 그런 벡터도가 되겠죠. 벡터도는 뒤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전류가 세타만큼 뒤져요. 요 값이죠, 요 값. 여기 세타만큼 뒤지는 거죠. 전류가. 그래서 I가 세타만큼 뒤진다는 얘기예요. 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P를 구할 때 순시전류 구하기 위해서 전압과 전류의 곱을 활용을 할 텐데, 전압은 이렇게 디파인이 돼 있고 전류는 이렇게 디파인이 돼 있으니까 그냥 곱해주면 되죠. 변환식이 없네요. 그래서 그대로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두 개를 그냥 바로 곱하게 되면 얘 2 나오고 전압 전류 써주고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렇게 되죠. 요까진 되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식에 의해서 vi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는 식이 된대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실 필요가 없다. 네, 결과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일단 기억을 해둡시다. 외울 필요 없어요. 평균 전력 P는 똑같이 전력 P를 한 주기 동안 적분한 다음에 2파이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아까 구했던 vi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를 P 대신에 집어넣어 주게 되면 얘를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한 다음에 2분의 1파이로 나눠주게 되면은 vi 코사인 세타라는 게 나와요. vi라는 거는 상수라 또 앞으로 빼주게 되면 그대로 나오게 되고 나머지 부분 얘를 적분해서 2파이로 나눠주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만 남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아실 필요 없는데 이 식은 매우 중요하다. 별 5개. 식 4.6은 제가 우리 교재에서 그냥 5개는 무조건 외워라라고 하는 것 중에 vi 코사인 세타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게 다 들어있고 앞으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설명을 할 거니까 얘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P는 vi 코사인 세타 이게 물리적으로 그리고 성질이 어떠며 식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4.6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려요. 자, 그럼 밑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아까 저항만 있는 경우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되고 vi만큼 쉬프트 업된 거라 그랬잖아요. L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얘를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얘 중간쯤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하방도 존재를 하면서 위쪽이 면적이 넓은 그런 형태가 오게 되는데 이게 올라가는 게 아까 0점은 L이 있는 경우는 0점이 0이었고 R이 있는 경우는 0점이 VI였잖아요. 자, 0인 상태하고 VI인 상태하고 중간에 어디쯤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R과 L의 오메가 L의 B, 오메가 L의 B. 얘는 R만 있는 회로고 얘는 L만 있는 회로니까 오메가 L이라고 한다 그러게 되면 R 성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 성질이 높아지는 성질이 강해질 거고 오메가 L이 크면 클수록 0으로 가려는 성질이 강해질 거예요. 그죠? 만약에 R과 오메가 L이 50대 50이라 그러면은 여기 VI의 절반만큼 위치에 이렇게 오는 이런 회로가 되겠죠. 이런 그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놓게 되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단 말이에요. 그 그래프가 유도부하의 전력 그래프 요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평균 전력은 평균 전력이라고 하게 되는 거는 0점이 얼마큼 시프트 업 됐는지를 의미하는 게 그 VI 코사인 세타란 말이에요. 코사인 세타라는 놈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0에서부터 1의 값을 가지잖아요. 그죠? 코사인 세타가 0이다. 그러면 이 값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R만 있는 회로처럼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죠? 코사인 세타가 1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L만 있는 회로처럼. 왜? 90도니까. 전압하고 전류가. 그쵸? 그쵸?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렸어요. 정성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다시 앞으로 가서 보시면 돼요. 유도성 부하인 경우에는 특성을 한번 볼게요. 말로 어떻게 설명되어 있나. 순시 전력이 플러스일 때 전원에서 VI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2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의 전력을 공급한다. 자, 이거 잠깐 볼게요. 그리고 평균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 이만큼이 저항에서 소비를 하게 되고 VI 코사인 2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만큼을 자기 에너지로 부하 인덕턴스에 축적을 했다가 순시 전력이 마이너스 부하일 때 전원으로 변환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 얘를 두 개의 텀으로 나눠 볼 거예요. 얘를 풀어보게 되면 VI 코사인 세타라는 놈하고 이렇게 곱해주면 그죠?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VI의 코사인 2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라는 두 개의 항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얘는 R에 의해서 저항 R에 의해서 아니 그래프가 둘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얘는 평균 전력의 R에 의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평균 전력을 나타내는 그런 항이 되겠죠. 그리고 요만큼이 실리는 거예요. 아까 그래프에서 이렇게 간다고 하게 되면 이게 요만큼 시프트 업이 된 상태에서 요게 VI 코사인 세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직류분만큼 시프트 업된 양을 얘기를 해요. 시프트 업된 양이 되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이쪽하고 면적이 같으니까 얘가 평균 전력의 양이 되는 거예요. 평균 전력의 양인데다가 요거처럼 뒤에 있는 마이너스 VI 코사인 2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에 요런 사인파가 실린 거죠. 그 두 개의 그래프가 실린 거예요. 하나는 앞에 있는 P 전력 그래프인데 얘가 0이라고 하게 되면 VI 코사인 세타만큼 시프트 업된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0인데 그쵸, 극성이 반대로 됐네. 하여간 VI 코사인 2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만큼 가지는 이 그래프 두 개가 실려가지고 얘하고 더해져가지고 얘가 되는 거죠. 얘하고 더해져가지고 순시 전력이 만들어지고 그 순시 전력을 두 개로 나눠서 평균 전력이랑 요 왔다 갔다 하는 전력 두 개로 나눠줄 수가 있죠. 그래서 평균 전력만큼을 저항에서 소비를 하게 되고 R, 그리고 여기는 오메가 L에서 소모를 하게 되는 거죠. L에서 소모를 하기 때문에 L의 특성을 갖게 되죠. 자기 에너지로 부하의 인덕턴스에 축적이 됐다가 극성이 바뀌게 되면 순시 전력이 마이너스로 변해서 전원으로 반환하는 그런 L의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전력을 소비하는 R의 특성을 갖는 텀하고 전력을 파워를 줬다 뺐다 하는 L 이 두 가지의 텀으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위에 VI 코사인 세타로부터 시료값으로 표시한 전압과 전류의 벡터 VI의 위상차 세타를 곱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고, 전압과 전류의 곱에다가 위상차의 여현 성분이라 그랬어요. 여현 성분. 이거를 곱하게 되면 평균 전력을 구할 수 있다. 평균 전력을 구할 수 있다. 즉 동상과 성분의 전압과 전류의 곱시 교류 회로의 평균 전력이 된다. 이게 여현 성분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있어요. C하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했죠. 제가 여지껏 표시를 할 때는 전류가 있고 전압이 이렇게 있어요라고 했는데 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얘가 내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성분 A하고 뒤에 있는 성분 B를 두 개를 나누게 되면 A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 전류하고 이게 R에 의해서 소모가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A 파트는 R에 의해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가 동상인 부분이에요. 이 벡터를 둘로 나눌 거예요. I 벡터를 둘로 나누게 되면 전압과 전류가 서로 동상인 요런 놈하고 90도 위상차를 갖게 되는 요런 놈 두 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벡터하고 이 벡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요 I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그죠? I 벡터의 성분 중에서 전압과 동상인 전압하고 요거하고 동상인 거를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저항에서 소모하는 전력이 나와요. 그죠?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전압 I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죠. 즉 V I 코사인 세타만큼 소모되는 부분이 이 전류의 이 벡터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저 A 파트가 되겠죠. B 파트는 전력을 뺐다 줬다 그랬으니까 허수부축에 있겠죠. 여기에. 그쵸? 그러면 이게 I 코사인 세타잖아요. 이해 가세요?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면은 이게 나오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I의 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요 벡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전압하고 전류가 90도 이상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L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고 아까 위에 순시 전력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있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그 전력에 해당이 돼요. 아시겠죠? 설명 제가 지금 했던 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VI 코사인 세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죠? VI 코사인 세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P가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임팩트해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띄어가지고 이거 역률이라고 해요. 역률. 파워 팩터. 그냥 PF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다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는 이 과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설명을 드릴 거는 이제 전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세 가지가 있어요. 유효전력, 무효전력, 그리고 피상전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유효전력이라는 거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전력으로서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전력이라는 뜻이에요. 전력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너레이터에서 서플라이 쪽에서 집에 있는 로드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내가 석탄이 됐던 원자력이 됐던 이 10만큼 여기다가 리소스를 투입을 해가지고 전력을 발생을 시킨단 말이에요.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 이 10만큼의 전력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 저항 성분도 있을 것이고 L 성분도 있을 것이고 C 성분도 있을 것인데 여기 회로를 지나가면서 R에 의해서 실제로 소비된 I 스퀘어 R의 형태로 실제로 소비된 그런 전력, 실제로 에너지로 소비된 전력을 유효전력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무효전력은 뭐냐? 오메가 L이나 오메가 C처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 소모하지 않고 제너레이터 쪽에서 이만큼 발생을 시켰는데 그 값만큼 그대로 돌아오는 그 회로를 무효전력이라고 해요. 무효전력. 효력이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효전력하고 유효전력 두 개를 합성한 게 피상전력이에요. 그러니까 피상전력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말씀드렸는데 내가 10만큼 에너지를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효율이 좋아서 R에 의해서 9만큼 소모를 하게 되고 그 나머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여기서 소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상전력은 10만큼 전력을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10만큼의 전력을 받아요. 그 유효전력은 9만큼 올 거고 피상전력은 그 나머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쵸? 나머지를 사용을 하게 될 건데 개념은 그래요. 피상전력만큼 전력을 공급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에너지의 형태로서 소모되게 되면은 그만큼의 비율이 유효전력이고 그죠? 그 나머지 부분을 무효전력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피상전력 공급됐는데 얘하고 어떻게 되는지는 피상전력을 10만큼 공급을 했는데 유효전력에서 9만큼 썼다고 무효전력에서 1만큼 소모되는 게 아니다. 아니다. 즉 산술적으로 피상전력은 유효 더하기 무효가 아니다. 벡터예요, 벡터. 이거는 성립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피상전력이 10만큼 공급됐는데 유효전력이 그쵸. 다시 해야겠다. 유효전력이 9만큼 사용을 하게 되고 무효전력을 만약에 이만큼 사용한다 그러면 얘는 벡터 합이기 때문에 피상전력은 9 플러스 2가 아니라는 거죠. 뭐냐? 루트 9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나타나야겠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그죠? 어쨌든지 간에 이건 벡터예요. 이건 벡터예요, 벡터. 벡터이고 피상전력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으로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해서 나머지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앞에 표현됐던 부분하고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의 그냥 개념만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과제는 제가 따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